태어난 조국을 향해 분노를 감추지 않는 스웨덴 베스테르보텐 지역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전 세계적으로 수준 높은 복지 혜택과 높은 생활 수준, 안정된 사회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무상 교육은 물론 포괄적인 건강보험과 관대한 사회보장제도, 넉넉한 육아휴직, 노인복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는 복지 천국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의료 시스템만큼은 누구나 무료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런 스웨덴에서조차 이 여성은 깊은 실망을 겪었고 오히려 아시아의 대한민국에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도 복지국가로 유명한 북유럽 스웨덴 국적의 에밀리아 안데르손입니다. 저는 34세이고 스웨덴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가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며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껴왔습니다. 스웨덴의 정의로운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교육 시스템, 그리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죠. 저는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스웨덴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사회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죠. 이런 노력들이 제가 태어난 스웨덴을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저희 나라 스웨덴에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유방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 올로프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올해 68살이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몫으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쳐서 일찍 은퇴하셨고 그 이후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셨죠. 그런데 지난 겨울 평소보다 더 피곤해하시고 가끔 숨이 차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스웨덴의 추운 겨울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물을 마시려고 주방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늦은 시간에 도서관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방에서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즉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약 2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심장 쪽이 너무 아프다며 가슴을 부여잡으셨고 구급대원들은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괜찮을 거야, 아빠라며 계속 말을 걸었죠.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이동했을 때 이미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우셨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담당 간호사에게 찾아가 아버지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빨리 봐달라고 했지만 간호사는 곧 응급실 담당 의사가 올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심장 통증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저 기다리기만 하라니 저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가서 의사가 곧 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아요, 아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내심 불안했습니다. 무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아버지의 상태를 간단히 살펴보더니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며 간호사에게 의료 용어를 사용해서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MRI 촬영 예약이 밀려 있어서 또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다음 날 오전에야 MRI를 찍을 수 있었고 저는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오후 MRI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따로 불러 결과를 설명해 주었는데 심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이 매우 좁아져 있어서 순간적으로 온 쇼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관상동맥 협착증이 있지만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약물 치료를 권했습니다. 혈관 확장제와 혈전 예방약을 처방해주면서 집에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죠. 만약 퇴원 후 또 쓰러지시면 곧바로 병원으로 와야 한다는 당부도 했지만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괜찮은 건가요? 더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었는데 의사는 아직은 괜찮을 것 같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그때는 의사 말을 믿고 안심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더 정확한 검사나 전문의 상담 등에 대한 안내도 없었고 단순히 약물 치료만 권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 들었죠.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을 좋아했던 저는 한국으로 가는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고려하여 여행 일정을 여유롭게 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호텔도 예약했죠. 또한 여행자 보험도 충분히 가입했습니다. 아빠, 일주일만 함께 한국 여행을 다녀오면 어때요? 라고 제안했을 때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위험한 분단 국가가 아니냐? 다른 안전한 나라로 가는 게 어떨까? 라고 하시더군요.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아버지께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휴전 상태이고 실제로 위험한 곳은 북한이에요. 남한은 매우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도 휴전 상태라는 것은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뜻 아니냐? 게다가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본이나 중국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나라가 아닐까? 혹시라도 여행 중에 내가 또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냐? 아버지의 온갖 걱정들을 들으며 저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한국은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나라였지만 실제로 가본 적이 없어서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이미 결심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끝까지 설득했습니다. 아빠, 제가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잘 되어 있다고 들었고 병원 근처 호텔로 예약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여행 가는 날까지도 아버지는 근심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정말 괜찮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라며 걱정하셨죠. 저는 괜찮아요, 아빠. 제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가보면 알 거예요. 라며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스톡홀름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어서 프랑스 파리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총 비행시간이 1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볼 한국 여행 가이드북과 한국어 회화책도 준비했죠.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의 응급상황 대처 방법, 주요 병원 위치, 그리고 영어가 가능한 의료진이 있는 병원들을 미리 조사해 두었습니다.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스웨덴의 공항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설이었거든요. 먼저 공항의 청결함에 놀랐습니다. 화장실 바닥까지도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넓은 공항 내부 전체가 정말 완벽하게 청소되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스웨덴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저로서는 이런 첨단 시설의 청결도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첨단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셀프 체크인 시스템, 스마트 보안 검색 시스템, AI 안내 로봇 등 최첨단 기술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스웨덴보다도 15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다국어 안내 서비스였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스웨덴어까지 지원하는 안내 시스템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나라인지를 실감했죠. 함께 온 아버지도 이게 정말 그 분단 국가 한국이 맞나? 라며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공항에서 예약해둔 호텔로 가야 했는데 처음 온 곳이라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공항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놀랍도록 친절하게 상세한 지도까지 그려주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대화했는데도 불편함 없이 소통할 수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역까지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계속해서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 인프라,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까지. 예약해둔 호텔은 명동에 있는 로얄 호텔 서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세브란스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일부러 선택한 것이었죠. 호텔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공항에서의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동과 시청 주변의 수많은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시설들을 보며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전통적인 건물들을 주로 보았기 때문에 한국의 높은 빌딩들을 올려다보며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또한 전쟁기념관, 대형 쇼핑몰, 고급 레스토랑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직원들의 밝은 미소와 정중한 인사에 감동했습니다. 체크인 과정도 매우 효율적이고 친절하게 진행되었죠. 객실로 안내받았을 때의 감동도 잊을 수 없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고급스러운 분위기, 현대적인 디자인과 완벽한 편의시설들. 창문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의 야경도 아름다웠습니다. 짐을 정리한 후 아버지께 호텔을 둘러보면서 좀 쉬어요라고 제안했습니다. 긴 비행으로 피곤하셨을 텐데도 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동의하셨죠. 호텔 내부를 둘러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수영장, 최신 장비를 갖춘 피트니스 센터 등 모든 시설이 최상의 품질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의 호텔들은 오래된 건물을 개조한 곳이 많아서 시설이 상대적으로 낡은 편인데 이곳은 정말 달랐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으악 하며 가슴을 움켜쥐시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지난달 스웨덴에서 쓰러졌던 일이 생각나며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빠, 아빠 하며 달려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입구에 있던 직원이 저희의 상황을 보고 즉시 달려와 주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기도 전에 그분이 어디론가 무전을 치시더니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불과 3-4분 만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들이라 저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즉시 구급차에 실려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뒤에 따라 타려고 했는데 스웨덴과 달리 구급대원이 저를 앞좌석에 태워주셨습니다. 응급 상황이라 구급대원들이 아버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구급차 앞좌석은 처음 앉아봤는데 아버지가 걱정되어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 앞을 호위하고 있었고 한국 도로 위에 수많은 차량들이 저희 아버지를 태운 구급차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모두 길을 양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은 스웨덴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의 그 질서정연함과 신속함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제가 살던 스웨덴 병원과는 환자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응급의학과 박 교수님께서 직접 아버지를 진찰하시더니 심근경색이 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평소에 심장 관련 질환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으시기에 저는 얼마 전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박 교수님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약물 치료만 받으셨다고요? 이미 관상동맥 두 곳이 거의 막힌 상태인데 당장 스텐트 시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즉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지금 당장 시술을 받지 않으면 심장 근육의 지속적인 손상으로 인해 심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심한 경우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결과 아버지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심장으로 이어지는 주요 혈관 3곳 중 2곳이 거의 완전히 막혀 있었고 나머지 한 곳도 70% 이상 좁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스웨덴 병원에서는 아직 괜찮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심각한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박 교수님은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즉시 스텐트 시술을 통해 막힌 혈관을 뚫어주어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생명이 걱정되어 즉시 수술에 동의했습니다. 수술 준비도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마취과 심장내과 간호팀이 완벽한 팀워크로 움직였고 수술실로 이송되는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후 저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렸는데 간호사분이 30분마다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스웨덴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3시간 30분 후 박 교수님이 직접 수술실에서 나와 결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세 곳의 혈관에 모두 스텐트를 삽입했고 혈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앞으로 2-3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관찰한 후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하루, 일반 병실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료진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담당 간호사인 김 간호사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 주셨고 외국인인 저희를 위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십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심전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내일부터는 가벼운 산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병원 내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저희가 보험 처리나 의료비, 정산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담 직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저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었죠. 박 교수님도 매일 회진을 돌며 아버지의 상태를 점검해 주셨는데 스웨덴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은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스웨덴 병원에 보낼 진료 소견서를 영어로 상세히 작성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퇴원을 준비하던 마지막 날 김 간호사님이 저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영어로 정성스럽게 적힌 서울 여행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상태를 고려해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추천해드려요. 경복궁은 걸어서 천천히 구경하기 좋고 인사동은 앉아서 쉬면서 차도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강공원은 벤치에서 편안히 쉬면서 산책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연락처와 가까운 병원들의 위치까지 친절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번호들은 꼭 휴대폰에 저장해 두세요. 24시간 영어 상담이 가능한 병원들이에요. 이런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와 가족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조국인 스웨덴에 대한 배신감이 컸습니다. 만약 아버지와 제가 한국으로 여행 오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완벽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스웨덴에서는 단순히 약물 치료만 권했던 상태가 한국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이 무료라는 장점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시스템일까요? 한국에서는 비용이 들었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즉각적인 치료, 그리고 완벽한 회복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회복이 빨라서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서울의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김 간호사님이 추천해 주신 곳들을 중심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관광을 즐겼죠. 경복궁에서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인사동에서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국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명동에서는 쇼핑도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길을 묻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자리를 양보해주고 레스토랑에서도 외국인인 저희를 배려해 영어 메뉴를 가져다 주거나 번역 앱을 사용해가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아버지의 경과를 지켜보며 한국 의료진의 실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는 가슴 통증을 전혀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다. 그동안 가끔씩 느꼈던 가슴 답답함이나 숨이 차는 것도 완전히 사라졌어. 스웨덴에서는 증상이 있을 때마다 불안해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활기를 되찾으신 모습을 보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검진을 위해 다시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했을 때 박 교수님은 완벽하게 회복되셨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관리만 잘 받으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왔을 때 저희의 경험담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도서관 동료들은 정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스웨덴 의료진들이 놓친 것을 한국에서 발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며 신기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신 페르 씨는 올로프, 정말 운이 좋았군. 만약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아찔하다며 걱정스러워 하셨습니다. 저희 마을의 헬릭 의사 선생님께 한국에서의 치료 과정을 설명드렸더니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은 배울 점이 많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귀국 후 스웨덴의 담당 의사를 다시 찾아가 한국에서의 치료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박 교수님이 작성해 주신 상세한 영문 소견서를 보시더니 표정이 심각해지셨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면 당연히 즉시 시술을 받았어야 했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 의사는 한국에서 받은 치료에 대해 매우 적절하고 완벽한 치료였다고 평가하시면서 앞으로는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스웨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많이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스웨덴의 우수성을 자랑하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놀라운 면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나는 시민들에게 한국의 의료 시스템, 첨단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으면서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가요? 저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른데요. 네, 제가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확신할 수 있어요. 특히 의료기술과 서비스 면에서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아버지 올로프도 한국을 다녀온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는 코리아라는 단어만 어디서 들려도 귀를 기울이실 정도입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늘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한국에서 목숨을 구했다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야. 심지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다며 함께 한국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받은 치료 이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가슴 통증을 호소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기 검진에서도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박 교수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시고 추천해 주신 운동요법도 따르고 계십니다. 스웨덴의 담당 의사도 한국에서 받은 치료가 정말 완벽했다며 감탄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건강한 모습으로 기상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한국과 한국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박 교수님과 김 간호사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부산, 제주도 등 다른 지역들도 둘러보며 한국의 더 많은 매력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다음에는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을 제대로 구경해보자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저는 스웨덴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한국 문화 소개 강연도 하고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복지 강국이라고 자부했던 스웨덴에서 받지 못한 적절한 치료를 한국에서는 신속하고 완벽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무료라는 것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국의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헌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직접 경험한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 중 하나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대한민국과 모든 한국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복지 강국, 스웨덴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에밀리아 씨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에밀리아 씨에게 응원의 댓글을 아래에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